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입니다. 2023학년도 6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만났죠. 근데 중간고사는 저와 함께 공부해서 통합사회도 그렇고 한국사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인스타, DM을 많이 보내주셨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6월 학력평가도 여러분들이 잘 봤을지 제가 한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잘 본 친구가 있다면 DM 한번 보내주시고요. 수강 후기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력평가만을 위한 강좌도 따로 있어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학력평가 대비 강의가 있으니 그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내신을 대비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게 제가 잘 해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1번 문제부터 한번 파이팅 있게 가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중간고사 때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시험 출제 포인트 빗살무늬 토기까지 있으니까 오마이갓 요거는 뭐다? 신석기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율령이 반포되었다라고 하는데 율령이라는 것은 뭐다? 철기시대죠. 철기시대의 국가, 삼국시대 배웠단 말이에요. 삼국시대에 여러 각 나라 왕들이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거 우리가 봤고 간석기, 오케이, 갈아버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고인돌이 축조되었습니까?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될 것이고 철제동기구, 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철기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고분벽화로 사신도가 그려져 있었다. 고구려의 강서대묘에 보면은 사신도가 있고 이것은 도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철기시대의 고구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번의 정답은 2번 주고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압록강 부근 졸본 지역에 주몽이 건국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주몽이 건국했으니까 이 국가는 고구려다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저와 같이 내신을 진짜 열심히 한 친구는 바로 압니다. 사자의 무섬을 보여줄 거고요. 오부적 연맹체도 그렇고 맞죠? 어쨌든 고구려니까 한번 가볼게요. 팔조법이다 라고 하는데 팔조법 is 고조선 맞죠? 고조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집현전을 설치했습니까? 집현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세종입니다. 아마 1학기 중간고사 때 조선시대까지가 시험 범위인 친구들은 알 것이고 고려시대까지가 시험 범위인 친구는 이번 기말을 대비해서 조선 세종임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고요. 오도양계는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였고 그 다음에 기벌포,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를 상대한 신라가 승리하면서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라는 거였죠. 요거는 신라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해의, 고구려는 싸움을 잘하니까 제가해의에서 중대한 일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전쟁 누가 나갈래? 제가 싸움 잘하니까 제가 나갈게요. 맞죠? 그래서 제가해의 고구려 정답은 5번 주시면 되겠네요. 5번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가다 보니까 화쟁국사, 우리 화쟁사상이라는 걸 배웠고 그는 사람들에게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외우며 극락정토에 간다라고 하면서 아미타 신앙을 보급했다 그러죠. 이 사람 신라시대에 있었던 래퍼였습니다. 이 말끝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붙인다라고 해서 라임을 짠다라고 했고 이 사람 누구예요? MC 원효였다라는 거죠. 원효. 그래서 이 원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무예라는 박 있잖아요. 박을 딱 들고 다니면서 비트 쪼개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고 다녔다. 됐죠? 그러면 원효에 대한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학을 창시했습니까? 동학 같은 경우에는 최지훈이라는 사람이 창시합니다. 이거 이번 기말고사 때 아마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갈 거예요. 됐죠? 경복궁 중건했다. 이거 기말고사 때 다 나오죠. 흥선 대원군이죠.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었고 금나라 정벌 이 사람 누구였어요? 묘청이었죠. 내래
묘청이라 하올시다 하면서 우리가 상어까지 다 했었고, 불교의 대중화 맞죠? 그래서 이 랩 만들어 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무 아미타불을 알게 되었대요. 됐죠? 왕후 천축국전 is 해초였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밑주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근래 들어 나라 안에 지방 세력들이 수도가 경주래요. 여기서 스멜 싹 맡아주고, 그 다음에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한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호족이라 했고, 대표적인 호족은요 누가 있었어요? 한쪽 눈이 없는데 싸움 잘해요. 궁예였고요. 어릴 때 호랑이 굴에 끌려가서 호랑이 젖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성격이 매우 포악했대요. 싸움 잘합니다. 견훤. 이런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이 호족 같은 경우에는 신라 말에 등장했던 세력들입니다. 이 호족이 육두품하고 힘 합쳐서 나라 세우니 후백제 후고구려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됐죠? 그러면 신라에 대한 거 한번 찾으러 갑니다. 지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훗날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광무개혁입니다. 대한제국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름을 바꿔요. 대한제국으로. 그것은 이제 근대사에 나올 것이고, 골품제, 뼈에도 품격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당백천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선택지로 나왔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널리 유통되었던 상평통보라는 화폐에 가치의 100배에 해당하는 당백천을 발행하게 됩니다. 됐죠? 과거제를 시행했습니까? 오케이. 고려시대 광종이 될 것이고,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전국을 8도로 나눈 것은 조선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2번.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쓱 볼까요? 쫙 보니까 이 불상의 특징과 만든 사람들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나오네요. 이불병자상은요 대정이 건국한 뭐다? 발해였다라는 거죠. 크게 뭐 볼 건 없네요. 됐죠? 발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 포인트가 전성기를 누렸을 때 바다 동쪽의 성대한 국가로 불렸다. 해동성국이다 라는 게 포인트였죠. 발해니까 해동성국이다 라는 거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낙랑군을 축출했습니까? 요거 고구려였잖아요. 고구려의 왕 중에서 누구였냐? 미천왕 기억합니까? 그래서 나는 왕이지만 미천한 취미가 있었어요. 낙서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단발령을 시행했다는 것은 훗날 근대 시기에 을미개혁이라는 것을 토대로 이제 단발령이 시행돼요.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해동성국 정답이라 부르고, 군국기무처라는 것은 뭐냐? 제1차 가보개혁을 위해서 설치되었던 기구입니다. 이것은 근대사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배울 것이고, 독서 삼품과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신라의 원성왕 때 시행된 거죠. 독서, 유교 경전을 책 읽고요. 그 다음에 삼품, 3등급으로 나눠서 인재 등용하려고 하다가 당시 진골 귀족의 원성만 사버린다 라고 하면서 원성왕입니다 라는 거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 주시면 되겠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슥 보니까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이 추진한 정책이다 라고 하네요. 사신간 호적 견제 정책이었고, 후뇨 10조 후대 왕들에게 훈화 말씀 남겼다라는 것이었죠. 오케이? 왕건 업적 찾으러 갑니다. 정답 1번이죠. 그래서 북진 정책을 시행했던 가장 큰 목적은 거란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왕건이 국호를 고려로 정한 이유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고려로 정했는데, 과거에도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있었죠. 그 발해가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했으니 그 거란한테 복수하겠다라고 하면서 북진 정책 펼쳤고요. 서원 철폐를 명령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영조도 서원을 철폐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흥선대원군도 서원을 철폐합니다. 참고로 영조 같은 경우에는 1000여 개 있던 것을 600여 개로 줄여버리고, 흥선대원군은 600여 개가 남았을 때 47개만 남기고 싹 다 없애버립니다. 됐죠?
당의 싼둥만두를 공격했습니까? 발해 무왕이잖아요. 발해 무왕. 싸움 잘하는 발해 무왕. 본명이 대무예예요. 무예. 싸움 잘하는 무예. 됐죠?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했습니까? 조선시대 성종이고요. 그 다음에 여진을 공격하여 동북고성을 축조했다. 고려시대 윤간이네요. 윤간.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1번. 됐죠? 우리 중간고사 풀다가 학력평가 푸니까 많이 쉽죠? 맞죠? 예. 공부한 친구는 쉬울 것이고, 근데 쌩이 저 학력평가도 너무 잘 보고 싶은데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다 풀었지만 뒷부분은 못 풀었어요. 쌩이 강좌 중에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 1일 완성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와 동일한 교재로 진행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신을 위해서 우리가 책 가지고 있을 건데 그 책 가지고 학력평가도 대비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오케이. 자, 7번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고요. 몽골풍 금지했고요.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개혁기구를 만든 인물. Who am I? My name is 공민왕이죠. 맞죠? 그러면 공민왕 한번 찾으러 가겠습니다. 사비로 천도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비로 천도한 것은 백제 성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고요. 대마도를 정벌했습니까? 조선시대 세종입니다. 이종무라는 사람을 보내서 대마도를 정벌했다라는 것이었고요. 호포제, 뭐야? 또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세금제도 중에 군포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조선시대에. 그 군포 내는 세금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호포제를 시행하고 금강가야를 병합한 것은 신라 법흥왕이었죠. 그래서 금법 대친이다라는 거 우리가 잡았었고요. 정동행석 이문서를 폐지하였다. absolute하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됐죠? 참고로 정동행성 이문서는 내정간섭기구였죠. 내정간섭기구.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매주신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가다 보니까 백산전투에서 관군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관군한테 이겼네요. 장성 황룡천 전투에서도 관군이 패배하고요.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했네요. 이거 승임하고 근대사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건데 뭐예요? 동학농민운동이었고 이 사람들은 뭐냐? 동학농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학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1차 동학농민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부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말했대요. 농민들아,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잡는 관청을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교정청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근데 농민들이 말하죠. 어따, 우리가 나라님 말 믿고 갔다가 안 지켜주면은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구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집강소입니다. 됐죠? 찾으러 갑니다. 어디 갔을까? 쭉 정답은 집강소. 3번이고요. 북학론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북학론 같은 경우에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로서 두 박씨를 기억하면 돼요. 박지원, 박재가. 됐죠? 오케이. 빈곤가에 응시했습니까? 빈곤가라는 것은 당나라에서 있었던 과거 시험으로 외국인도 볼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요것은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치원이 있습니다. 최치원. 됐죠? 비변사를 장악했습니까? 안동 김씨. 세도정치기의 소수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했고요. 고구려 부흥을 주장했습니까? 대표적으로 건모잠, 안승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정답은 3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싹싹 볼까요? 쭉 보니까 오 마이 갓. 처인성, 김윤유, 적장 살리타 사살, 충주성에서도 활약, 산별초까지. 맞죠? 그러면 이 처인성 전투에서 누구에 맞서 싸운 거예요? 몽골에 맞서 싸운 거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정해져 있네요. 몽골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묻겠다라는 것인데
한번 가겠습니다. 어디 갔을까? 정답은 4번 바로 줄 것이고 정묘호란이 발생한 배경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당시에 그 명나라를 후금이 공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선은 조선이 명나라를 아버지 국가로 모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해군 때는 중립외교라고 해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는데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고 나서는 뭐다? 명나라한테만 친한 정책을 펼치니까 정묘호란이 발생합니다. 됐죠? 나당전쟁 전개 과정, 매서성 규벌포 전투가 나와야 될 것이고 홍건적과 왜고의 침입 경로 관련 없습니다. 참고로 홍건적과 왜고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성장했던 새로운 무인 세력이 신흥 무인 세력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최영하고 이성계고 그 이성계가 신진 사대부하고 손잡고 세운 나라가 조선이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었고 서구 열강의 침략과 관련된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병인양요죠. 프랑스가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죠. 미국이 쳐들어왔다는 거 됐죠? 정답은 4번 주고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는 거 보니까 조선 후기네. 근데 문제에서 너무 친절하게도 조선 후기라고 준 거예요. 결국에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묻는 선택지가 여기에 들어가면 될 것인데 가에 들어갈 것은 조선 후기입니다. 찾으러 가겠습니다. 노급이 폐지되었습니까? 노급을 폐지한 것은 신라 신문왕이었죠. 관료전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진미를 대출해 줬습니까? 요거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누구였어요? 고국천왕이었죠. 전시가 제도라는 것은 고려시대에 관리들이 일한 대가로서 받는 월급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고려 거다. 병란도가 무역항으로 변성한 것도 고려입니다. 국제무역항이었고요. 이 병란도로 이슬람 상인,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 이슬람 상인,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꼬리아라는 말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들어봤을 거고 상평통보 is 정답.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고 훗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할 때 돈이 없으니까 요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해서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됐죠? 정답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다음 승려가 활동한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쭉 보니까 진울이네요. 수선사 결사까지. 우리 진울 문제 맞추기 위해서 지읒시읒이다 라고 하면서 암기 팁까지 잡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진울의 단독 문제라기보다는 진울이 활동한 국가는 고려였습니다. 꼬리야. 됐죠? 그러면 고려 한번 찾으러 가야 되겠죠. 고려 갑니다. 영정법입니까? 라고 하는데 영원히 고정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인조가 만든 것이죠. 땅에 대한 세금이었고요. 삼국사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무산되자 묘청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 난을 김부식이 간곤히 끌고 와가지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썼다. 정답은 2번이고요. 통립임화문이라는 것은 뭐냐?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이번에 근대사에서 나올 것이고 황룡사 구축목탑은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화랑도가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까? 신라 진흥왕이네요. 됐죠? 와,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정답은 2번 주시면 되겠네요. 2번 됐죠? 네. 화면으로 보니까 머리가 좀 떴나요? 선생님이 어제 6월 모평, 그러니까 고3 모평 때 라이브도 준비하고 하니까 라이브 그 전화통화도 있거든요. 11시쯤에 하고 난 뒤에 그 현장 내신 수업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늦게 잤어요. 그래서 오늘 오는 길에 좀 잤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죠? 문제나 풀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이순신에서 끝났습니다. 이순신 봤을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다?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면 이 임진왜란이 있었던 시기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촥 보니까 쭉 보니까 오케이. 훈민정음은 알죠? 훈민정음은 세종대왕님일 것이고 인조반정으로 쫓겨난 왕이 광해군이네. 맞죠? 그러니까 광해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요때네요. 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서재필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글자예요. 설마 독립협회? 학인사살, 독립문을 건립하죠. 독립협회는 독립문, 독립관, 그리고 공동의 자가 들어가는데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대비해가지고 한국사 걱정되십니까? 저한테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선생님이 왜 1등인지 보여줄 겁니다. 알겠죠? 네. 근데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있잖아요. 현장 강의에 사람들 줄 섭니다. 알겠죠? 그러면 왜 줄 설까라고 했을 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총정리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 강의가 있는데 총정리 강의는 무조건 듣고 가야 된다는 게 국룰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시험에 무관한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진짜 나올 거 무조건 어려운 문제도 맞출 수 있게 다 이야기로 풀어드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저랑 같이 기말고사도 열심히 한번 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갑니다. 태양력을 채택했다라고 하는데 태양력이라는 것은 이거 을미기역대예요. 태양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력이에요. 우리 생일 양력 생일이죠. 어르신들은 음력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양력이 태양력이고 우상국이라는 것은 뭐냐? 신라 지증왕이에요. 신라 지증왕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 시찰단이라고 불렀습니까? 요것은 이제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이고요. 구서당 십정이라고 했습니까? 신라 신문왕 때 정비된 군사제도고요.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는 오늘날 촛불집회예요.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 러시아를 싫어합니다. 정답은 5번 주면 되겠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밑줄신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of course, absolute이한 걸 찾아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힌트가 3개래요. 볼까요? 힌트 하나부터 봐야지. 다 보이네요. 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래요. 아우 스멜납니다. 일본하고 뭐지? 을사늑약인가? 강화도 조약인가? 모르겠네. 근데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었대요. 오 마이 갓. 이번 기말고사 때 무조건 한 문제 나오게 되어 있는 강화도 조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강화도 조약 한번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되었습니까? 청일전쟁 때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이겨요. 그래서 원래 청나라가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장 센 줄 알았는데 이때 일본이 청나라를 때려서 눕히고 파운딩을 막 때려요. 막 때리면서 한마디 했대요. 뭐야? 청나라 센 줄 알았는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시모노세키구만 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하거든요. 요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땅을 줘야 돼요. 랴오뚱 만들라고. 됐죠? 오케이. 굿. 조선 책령격포에 영향을 받은 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운요 사건을 계기로 맺어졌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최국대우 조항이 포함된 건데 최초로 최국대우 조항이 포함된 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최고로 혜택받는 나라로 대우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약을 체결할 때 말하지 않았지만 훗날 조선이 다른 나라한테 혜택 주는 것이 있으면 자동으로 우리 미국한테도 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미국은 최고로 혜택받는 나라로 대우받아야 되니까. 되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을 주둔을 허용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재물포조약입니다. 재물포조약. 이모군란의 결과였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주시면 될 겁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주제가 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자고요.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나는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차별 배후를 받은 구식군인이 일으킨 사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너무나 차별받다 보니까 간지가 이모년이었습니다. 이모년은 1882년을 말하는 것이고 구식군인들이 난동을 벌였으니 이모군란이다 라는 거네요. 됐죠? 이모군란 가겠습니다. 뭐야, 처음부터 정답이잖아. 정답은 4번이고요. 김효자와는 조광조가 아메리카노 먹고 죽게 되는 사건이고,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사건이고요. 갑오개혁은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이 있습니다. 김홍집이 주도했고요. 무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에 무신들이 차별받다가 열받아서 일으킨 게 무신정변이에요. 됐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answer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런해버렸네요. 맞죠? 그리고 나서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쳐들어왔다는 거 했으니까 이것은 뭐다? 병자호란이네요. 이 병자호란 때 결국에는 조선이 항복하게 되고, 당시 인조가 청나라 황제한테 하는 예절을 그대로 하게 돼요. 3번 절할 때 9번 머리를 조아린다고 해서 전문용어로 3배구 고대례라고 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3번 조아려야 돼요. 근데 이때 청나라 황제가 조선 인조가 막 버티고 이러니까 괘씸했나 봐요. 머리를 조아리는 거 아니고 머리를 땅바닥에 박으라 그래요. 언 땅에다가. 그래서 이 언 땅에 박을 때 소리가 들릴 때까지 박으라고 하니까 9번 박은 것이 아니고 수십 번 박거든요. 그래서 이마에서 피가 났대요. 피 나요. 그 아프잖아요. 굴욕적이잖아요. 눈물 났대요. 겨울철이지만 앉았다 일렀다 하니까 막 덥죠. 땀 났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노래가 피땀 눈물, 알겠죠? 네. 피땀 눈물 다 흘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마가 딱 다 났고 난 뒤에 쭉 보니까 흉터가 나왔겠죠. 흉터가. 그러니까 인조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뭐예요? 복수심이 불타는 거예요. 야, 내 저 청나라 언젠가는 복수의 벌이 갔어. 이러면서 뭐다? 북벌 운동이 추진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갑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는 거고, 척하비가 건립되었습니까? 요거 흥선대원군 때 일이죠. 신미양요 직후에 척하비를 건립했다라는 것이고, 천리장성 축조했습니까? 이거 고구려도 천리장성을 쌓은 적이 있고 고려도 천리장성을 쌓은 적이 있는데 이름은 같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건문세족이 성장한 것은 원간섭기죠. 그래서 건문세족은 원나라의 아번 세력이다 라고 해서 부원 세력이다 라고 불렸고,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집니다. 몽골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었죠. 됐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17번입니다. 가구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규장각 장용용,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면서요 초계문신죄까지 했네요.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Who am I? 바로 조선시대 정조입니다. 정조 너무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선택지 바로 갑니다. 균역법 is 영조입니다. 영조. 조선시대 영조였고요. 탕평책인데 이 탕평책 같은 경우에는 영조도 탕평책을 펼쳤고 정조도 펼쳤습니다. 요거는 공통점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홍범 14조를 반포했습니까? 2차 갑오개혁 때 반포됩니다. 근대사예요. 그 다음에 위화도에서 유턴한 사람 누구예요? 위화도에서 유턴한 사람 이성계.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한 것은 공민왕이었습니다. 고려시대 공민왕.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주면 좋겠네요. 2번. 18번 문제입니다. 미주신 황국에 대한 설명으로 of course, absolute한 걸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자, 환구단 나왔고요. 됐죠? 고종이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고종이 황제가 된 것은 대한제국식의 일이고, 이 대한제국 때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당시 황제가 쓰는 연호를 정했는데 광무라고 정했고, 이 광무라는 연호를 따서 광무개혁을 추진했다가 정답일 것인데 어디 갔을까? 갑니다. 정답 바로 1번. 뭐야? 처음부터.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 이것은 고려시대 광종이었습니다. so easy 했고요.
22남로의 왕족을 보냈습니까? 정말 나는 백제의 왕인데요.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목이 메인다. 무령왕이었죠. 됐죠? 구주 오소경을 정비했습니까? 신라 신문왕이네요. 넓은 영토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행정구역 다시 나눠줘야 되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쳤습니까? 조선시대 광해군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1번 됐죠? 오케이 굿. 그 다음에 19번 가겠습니다. 가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성종 때 3사 언론직에 진출해가지고 훈구 세력 맨날 디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구 세력이 참다가 목이 왜 이렇게 매죠? 참다가 기침 참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자, 참다가 이제 훈구가 사림을 공격했으니 사화였죠.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가 세력은 사림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사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주간식 후보라고 해서 진짜 열심히 외웠죠. 지방에 당시 향촌사회로 불렸고, 지방을 그 다음에 지방의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사림이 성장했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갑니다. 정답은 4번 주시면 될 것이고, 사출도라는 것은 부여였죠. 부여였고, 화백회의는 신라였고, 석영천도를 주장한 것은 고려시대 묘청이었고, 그 다음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습니다.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는 고려였습니다. 됐죠? 뭐죠? 무슨 말이죠?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 어쨌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였다라는 거예요. 됐죠?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오마이갓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 우정천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때 누가 급진계합파가 주도해서 갑신정변이라는 것을 일으켰잖아요. 이번에 기말고사 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갑니다. 자, 정답의 동그라미가 미리 쳐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태학이라고 하는데, 이 태학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국립대학이고요. 삼국통일 관련 없고요. 임술농민봉기는 삼정의 문란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세도정치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번 신참의 원칙입니까? 이거 광무개혁의 원칙이에요.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작, 만들어간다는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학력평가 모든 문제를 살펴봤는데, 학력평가는요, 우리가 기말고사 때 어떠한 부분이 나올까에 대한 점검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중간고사 때 범위보다 좀 더 나간 범위가 이번 학력평가였거든요. 그래서 학력평가 때 한국사는 편하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진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6월 말부터 그 다음에 7월 초에 걸쳐서 있는 우리 1학기 기말고사. 지금도 아직도 누구랑 함께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할지 정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통합사회도 한국사도 1등급이다. 제가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복습만 잘해주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통합사회와 한국사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유창이었습니다.